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자, 이제 혜경쌤과 함께 떠나는 관동별곡기의 마지막 결사 부분이에요. 자, 결사에서는 화자가 망향정에 올라가서 달을 맞이하기 위해 경건하게 기다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사이에 적은 듯 밤이 되어서 풍랑, 파도가 정하건을 조용해졌어요. 부상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이때 부산이라는 시어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까운 곳에서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풍랑이 정하거늘 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우리 망향정에서 성난고래를 보았잖아요. 그죠? 파도를 보면서 성난고래를 떠올렸다라는 건 화자가 자연에서 신선처럼 더 놀고 싶은데 그 내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밤이 되니까 조용해졌대요. 그럼 이건 화자의 갈등이 해소될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서광천장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여기 있는 얘가 달인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기다란 빛이 보일 듯 말 듯 계속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서로운 서광, 달빛이 보이는 듯 하지만 숨어 있구나. 그럼 아직 달을 보지 못한 거죠. 주렴을 고쳐 걷고, 자, 주렴은 발이에요. 구슬로 만든 발. 여기 있죠? 어깨를 다시 쓸며, 진짜 어깨단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 아름답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계명성이 돋아오도록 꿋꿋하게 앉아서 바라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슬로 만든 발을 걷어 올리고 계산을 쓸고 샛별, 계명성은 여기서 샛별, 금성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성이 돋을 때까지 꿋꿋하게 앉아서 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달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린다? 경건하게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장면 들어가 볼게요.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백년화는 흰 연꽃인데 하늘에 어떻게 연꽃이 있겠어요? 여기는 별도 막 있고. 그죠? 그러면 흰 연꽃은 달을 아름답게 비유한 거구나 정도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누가 보냈겠어요? 조물주겠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자, 여기 중요하죠. 왜?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다라는 애민 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타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화자는 다시 술병을 하나 들고 달에게 물어봐. 유화주, 여기서 유화주라는 시어는 신선주라고 바꾸면 돼요. 신선이 마신다는 술을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으니, 자, 달에게 물어봐요.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더냐? 이때 영웅은 우리 앞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이태백을 의미해요. 사선은 신라의 네 화랑이죠. 그들은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을 묻자 하니, 그러면 아무나 만나서 그들의 옛 소식을 듣고자 하니, 선산 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선산 신선이 산다는 산이 있는 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웠어. 되게 낭만적이네, 그치? 좋은 집에서 배단입을 덮는 게 아니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살짝 선잠을 들어요. 꿈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바로 신선이에요. 이게 보이죠? 나 신선. 이 신선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야, 정철, 너를 내가 모르겠냐? 너 상계 윗상자예요. 윗상자예요. 그럼 위에 있는 세계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던 진짜 신선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신선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신선이 나타나서 꿈에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나 너 알아. 너 원래 신선이었어. 그러면 이 꿈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화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신선이 꿈에서 확인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꿈의 기능은 갈등 해소의 매개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었던 화자가 왜 지상 세계로 내려왔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옆 장면에 있어요. 자, 열심히 읽어. 가나다라마라고 해야 되는데 가나다라모라고 했어요. 이게 신선책이야. 신선책의 이름은 황정경. 근데 딱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넌 안 되겠어. 내려가. 하고 인간 세상에 쫓겨났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선을 흠모하니까 야,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우리를 따르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그렇게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우리를 따르느냐? 라고 신선이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적은 듯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시오.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해수를 부어내어 지가 마시고 나를 먹여. 자, 요 부분은요. 적은 듯이라는 이 부사어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라. 근데 이 술을 뭘로 푸느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뚝 따서 국자처럼 뜨는 거예요. 그럼 창해수는요. 동해 물이야. 그 넓은 동해 물이 바로 술이 되는 거죠. 와, 여기에서도 넓고 큰 기상인 호연지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술을 부어내어서 자기 자신도 마시고 이때 저가 신선이에요. 날 먹여. 그럼 나는 정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선과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호잔을 마시니 자, 선호잔을 마셨는데 조금 신선준이 좋겠나 봐요. 선호잔을 마시니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 올려. 그러면 겨드랑이가 축혀지면 팔만 펄럭펄럭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구만리장공의 구만리 하늘을 잠깐이면 날 것 같구나. 와호, 뭐예요? 자, 여기 표현은 소동파라는 사람의 식구에서 우화이 등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서 연상하는 말이고요. 마치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꿈에서 화자는 갈등을 해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화자는 이 술을 혼자 마실 수가 없어. 누구 떠올렸어? 백성. 그래서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즉 백성이 되겠죠. 그쵸?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자, 여기에서 화자는 신선에게 그래, 고마워. 근데 이 술을 백성에게 먼저 다 나누어주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만날까? 이 말은 자신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백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즐거움은, 술 마시는 내 즐거움은 뒤로 미루고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우, 후락, 먼저 근심한다. 백성을 근심하고 나중에 나의 즐거움을 누린다. 성공, 후사,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나중에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애민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가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신선과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니까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뿅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피리소리가 들리는데 그 피리소리는 진짜 피리소리가 아니고 바람소리의 미화적인 표현이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 피리소리가 어제든가 와 어제야 오늘이야 언제지 해롱해롱 이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깨워볼까? 나도 잠을 깨워서 자 깨어나라 야 소나무 뿌리를 베고 자다가 깨어난 거야. 그리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그 넓이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바다의 깊고 넓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서리법을 사용해서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되어요. 수능 출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구절, 정격 가사가 드러난 마지막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그 사이에 달이 떴나 봐. 그지? 그렇게 기다리던 달이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월이, 이때 명월은 밝은 달이 천산, 만낙, 천개의 산과 만개의 골짜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온 세상 백성들이 사는 구석구석을 아니 비친 데가 없구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밝은 달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네, 임금님이죠. 그죠?
그러면 천산만락은 바로 온 세상이라 임금님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동별곡 함께 여행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 마지막 구절은 전격가사예요. 전격가사의 뜻이 뭐냐? 마지막 구절이 글자 수가 3, 5, 4, 3의 음수율로 끝난다는 거고요. 얘는 시조의 종장과 같이 끝낼 때 우리는 전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월이 3글자죠. 천산만락의 5글자, 안이비치 4글자, 대없다가 3글자. 자, 그래서 마지막이 전격가사로 끝나서 시조와의 공통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핵심 정리. 기행가사예요.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 위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이때 이 여정이 공간의 이동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양반이 썼으니 양반가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조의 종장과 같으니 전격가사라고 합니다. 특징은 요거 주의해야 돼. 형식적으로는 운문이야. 3, 4조 4원보를 계속 행구분 없이 끝까지 내릴 수 있어서 길어진다고 첫 타임에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내용은 수필이잖아. 기행가사잖아, 그치?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서 내용상으로 바라보면 산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정도 있고 경치도 있고 고사도 있고 풍속도 있더라. 됐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운문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산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교술갈래적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상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가이자 작가인 정철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묘미를 너무나 잘 살렸다는 거예요. 영탄법도 있고 대구법, 은유법, 직유법, 서리법, 감정입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죠. 자, 구성상으로는 3월에 떠났다가 늦봄에 도착을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초보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정이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자, 일단 유교적인 사상을 먼저 보면 충의사상, 애민사상, 유교적인 성격이 산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 도교의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 그래서 주제는 관동 지방의 절경을 구경하고 또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영군,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가의 유람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관찰사로 부임했던 첫 번째 장면, 서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찰사로 부임할 때는 전라남도 창평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구역, 흑수, 치악, 섬강, 원주까지 가는데 이 원주가 바로 부임지예요. 그 원주까지 간 다음에 내금강 유람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만폭동의 폭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바다로 가서 관동 팔경 유람을 하죠. 여기는 외금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유람 경로를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관찰사 부임은 창평에서 한양으로, 그 다음에 철원, 회양, 원주까지 갑니다. 내금강 유람은 금강산에서 유교적인 충의사상을 드러내고요. 관동 팔경 유람은 외금강인데요. 바다에서 도교적인 풍모사상, 신선으로서의 자부심, 갈등 해소가 드러나고요. 마지막 여로의 종착지에서는 결사에서 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1 국어 관동별곡 여태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구성과 전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사에서는 관찰사로 부임하는 것과 그 관례를 순시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금강은 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폭동의 금강대, 선악 기억나죠? 진월대, 계심대, 활용소, 12폭포까지가 산이고요. 그 다음에 관동팔경은 동해로 내려가서 동해에서 망향천까지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해의 달맞이와 풍류에서 꿈속에서 신선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동별곡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선정에 대한 포부가
이렇게 4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영군 지점 여기에 3군데 나타나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국지정도 마찬가지 3가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작가의 의식이나 정서랑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하세요. 자, 마지막엔 표현상 특징인데요. 생략과 비약에 의한 내용 전개 부분은 첫 부분에 창평에서 한양 올라오는 장면 거기에서 부임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속도감과 그 다음에 관찰사 임명에 대한 기쁨이 드러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동적인 경치 묘사에서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하고 연결이 되겠죠. 마지막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산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산에서는 주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포부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유교적 충의사상 들어가면 되겠고요. 바다로 본사이가 넘어가면서 인간 내면의 자유분방한 욕구나 도교의 신선사상이 나타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